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쪽의 금리 조정을 앞두고 시장은 잠시 눌림폭으로 형성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2주 전에 갭상승 이후에 형성됐었던 부분, 이러한 부분에 숨고르기 장세, 그리고 우리가 이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격을 줄이는 장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에 대한 부담 요인 전혀 없고요. 갭을 매꾸러 내려가는 그런 흐름 전혀 없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표출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 보시고요. 또 시장 상황도 놓고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 수익률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군들의 흐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시가총액이 전부 1조 이상입니다. 1조만 됩니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요. 10조, 20조 이상의 종목군들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3월 14일, 아니죠. 3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드린 거고, 그 3월 21일부터 해서 약 한 달 동안의 구간 동안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수익 기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서양식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깊이 있게 꼭 수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별로 하나씩 놓고 볼 텐데요. OCI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려져 있었습니다만 OCI는 또다시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냈죠. 지난 4월 15일에는 갭에 대한 실전 공략 필살기 월봉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4월달 보시면 음봉으로 떨어져 있던 구간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갖고 나왔을 때 4월 21일 날 어떻게 됩니까? 음봉에 월봉이 바뀌어져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여기 놓여진 이 그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11만 원 미만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1만 원 위쪽의 흐름으로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여드리는데 역시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갭이 나옴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다는 거죠. 19회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4월 21일 날도 또다시 갭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차트가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지속적인 관심, 갭에 대한 공부, 그렇게 되면서 수익률의 극대화, 그리고 현재 구간은 더 올라와 있는 고점 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수급 부분이 월등히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러면 OCI를 이 정도에서 끝났느냐? 아니죠. 그랜빌의 매수 3법칙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 그림이 바로 그 다음 흐름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드렸죠. 1차적으로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추세, 그리고 그랜빌의 매수 2법칙에서 형성되어 있던 구간,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랜빌의 매수 3법칙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깨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세로 회귀가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그랜빌의 매수 2법칙의 흐름이 그대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17.83%. 이러한 수익이 여러분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는 나올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KB금융입니다. KB금융처럼 이렇게 무거운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종목,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과연 쉽게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접근하실 수 있었습니다. 샛별형에 대한 공부를 다 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체 이 샛별형의 추세 부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주봉의 흐름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3월 23일 날 보여드렸던 거예요. 3월 23일 날 이후의 흐름 4월 22일까지 30%의 이 무거운 KB금융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25일 날. 더 올라가면서 32%까지. 수급은 지속적으로 개인 수급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격도 따라잡기 부분에서의 공부. 그렇게 되면서 일본 기준입니다. 5.42% 상승했네요. 시장 눌려져 있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 수익이 별로 달갑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수익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아니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날짜 어떻게 지속적인 종목 AS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대형주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첨삭지도 받으시고 또 무료 자료 다운로드로 무료로 받으시는 그러한 방법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당장 화요일 날 장중에 여러분들께 무료 첨삭지도를 온라인상에서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고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17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를 인상한다, 인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호재다 악재다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 부분 다우지수가 20% 올랐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했을 때 독일의 닥스는 70%,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66.5%, 우리나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실까요? 105%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데 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십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종목을 보셔야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기준의 신한주주의 월봉 차트입니다. 시장이 미국 금리 올릴 때 228% 올라왔고요. 시장이 그때 당시 79.32% 올라와 있을 때 신한주주는 228%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지난해 말부터 금융주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추가적인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내용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교육을 통한 종목 발굴, 이것이 바로 윤종두의 주식투시경에서 목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교육 잘 받으시면요, 아시죠? 종목 다 발굴해내실 수 있다는 부분.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맨 끝부분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계시는 종목 발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화면을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기술적 분석의 종류. 우리가 항상 새로운 단원에 진입할 때 이 기술적 분석의 종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추세 분석 전부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 그램빌의 매매 법칙까지 전부 완벽하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배울까요? 패턴 분석 마저 배우셔야 되겠죠.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식 캔들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1강부터 10강까지 일본식 캔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배울 내용은 서양식 패턴 분석입니다. 이 서양식 패턴 분석은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기 때문에
후행성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형 패턴 이외에 반전형 패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강 준비해 놓은 서양식 패턴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서양식 패턴, 분석 패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식 패턴 분석인데 일단은 이 패턴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면요. 주가 흐름을 정형화해서 확률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예측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분석이, 모든 기술적 분석이 그렇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훗날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정형화시킨 움직임이 훗날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작용이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류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이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추세가 지속되는 부분. 추세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전형 패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 시점과 그리고 반등에 대한 또 하락 반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라인을 정할 수 있는 것이 패턴 분석의 주요한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반전형 패턴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의 주가 흐름과 다른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기존 추세에서 전환되는 시점, 반전형 패턴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패턴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이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패턴이 형성되면은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패턴에서는 그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모양새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형 패턴 대비해서 형성 기간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지속형 부분은 일단은 형성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속되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범위의 패턴 형성된 이후의 흐름이라서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반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돌려져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형보다는 형성 기간이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세 영향력이 지속형 패턴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반전형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고 역시 지속형 대비해서는 변동성과 시세 영향력 부분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부분이 반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작용이 되는 것이 반전형 패턴입니다. 분석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좀 일단은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서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은 원형 패턴이 있고요. 선형 패턴이 있고 확대형 패턴 그리고 V자형 패턴, 이중형 패턴과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배울 패턴은 어떤 거냐? 지속형 패턴입니다. 이번 주에 배울 것은 지속형 패턴인데 사실상 반전형 패턴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형 패턴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만 서양식 패턴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속형 패턴을 먼저 마스터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탄탄하게 기초부터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의 주가 움직임과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특징은 진행 중인 주가 움직임이 잠시 진행을 멈춘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추세가 지속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춰 있는데 이것이 다시 가던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전형 패턴 대비해서는 형성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가 쭉 진행됐는데 멈춰 있거나 잠시 반향되는 추세의 흐름. 이 부분이 길어진다면은 패턴의 전환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짧은 구간 동안 형성되고 돌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세 영향력이 반전형 패턴 대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시세 영향력이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 부분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분석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형,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이 정도만 놓고 보시면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섭렵하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패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칭 삼각형을 배울 텐데 이 삼각형 패턴에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과는
절대 다른 더 넓은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놓고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패턴. 차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가장 흔하게 놓고 보는 패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시키지 않고 나만의 기준점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대응하시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진다는 거죠. 반복적인 등락을 나타내는 동안에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어떻게 된다? 삼각형 모양을 갖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차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러한 그림들 혹은 이러한 그림들 혹은 이러한 그림들. 그래서 어느 한 구간에서 만난다. 꼭지점을 향해서 만난다. 대칭이 됐건 이러한 바닥이 형성됐건 천장이 형성됐건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한 지점에서는 만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삼각형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추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평선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응집되는 구간에서는 방향이 터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응집되는 구간에서. 그러면 응집됐을 때 어느 방향으로 튀겠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세밀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상당 고점들을 이은 추세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형성된다. 지금 그려드린 이러한 구간들이 전부 저항선, 여기도 저항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칭 삼각형에서도 이러한 구간들이 저항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지지선이 형성되겠죠. 자, 하단 지지 저점들을 이은 추세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형성된다는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각형 패턴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이 부분. 윤정두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뭡니까? 윤정두의 교육이 조금 전에 앞전에 나온 그런 내용들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윤정두가 30년 동안에 시장에 참여하면서 모는 종이의 차트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드릴 때 캔들도 마찬가지고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그램벨의 매매 법칙 마찬가지고 갭에 대한 공부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윤정두만의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께 필히 알려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전제 조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를 완벽하게 해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패턴을 놓고 보실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첫 번째,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가 등락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가 뭐냐면 아무 데서나 아이고 삼각형 나왔네?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 데서나 아이고 삼각형 아이고 삼각형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4번 이상의 주가 등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첫 번째 부딪히는 공간 여기가 1번입니다. 올라가다가의 기준에서는 그냥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번 이게 아니고 올라가다의 기준이면 여기가 1번. 그리고 나서 밀려 떨어져서 여기가 2번.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번. 네 번째,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 2, 3, 4가 없는 삼각형은 삼각형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1도 없고 그냥 여기서 잠깐 형성되는 삼각형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1, 2, 3, 4. 아시겠어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그 예제들 다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삼각형을 배운다 그랬으니까 대칭 삼각형이 있어요. 뒷부분에 자세히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여기는 1번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1번인 줄 알아? 이 삼각형이 그려질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아직. 여기서 어느 시점에선 꺾어지겠죠? 꺾어질 때 1번. 어느 지점에선간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게 2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는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예?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서서 부딪히는 구간이 3번. 그리고 다시 깨져 내려오는 구간이 여기가 4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형성되는데 대칭 삼각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추세 지속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서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추세가 깨진 겁니다. 근데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라고 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은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밑변과 꼭지점으로 구성이 된다. 당연히 밑에 변이 있겠죠. 그리고 꼭지점이 있겠죠. 당연히.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밑변과 꼭지점 간의 거리의 3분의 2 부분을 통과한 부분. 그렇게 된 이후에 추세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시 또 지웁니다. 다시 또 지워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밑변과 꼭지점의 기준점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대칭삼각형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이 밑변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밑변. 번호는 여기가 1번입니다만, 이 밑변이 쭉 여기서부터 2번 형성되고, 4번, 3번,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요 구간과 이 꼭지점 구간에 3분의 2 지점을 통과해야만 완벽하게 삼각형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와닿지가 않죠, 별로. 어떤 그림일까? 실전을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제 조건, 기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필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삼각형 패턴 추세의 목표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했을 경우,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추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흐름이었어요. 위에서부터.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이 저항선을 깨고 내려갈 때부터 해서 목표 주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만약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부터 해서 목표치 주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세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추세를 진행한다.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추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서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점점 뭔가가 보여질 듯, 잡혀질 듯,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삼각형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거 있죠? 삼각형 패턴의 종류에 대칭 삼각형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대칭. 이게 뭐 완벽하게 양쪽에 딱 대칭이 된다 이러진 않아요. 어느 쪽 한쪽으로도 약간 기울 수도 있고 밑에서 약간 받쳐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승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상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은 내일 배울 겁니다. 내일 배울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죠. 상승삼각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쭉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부딪힙니다. 어느 한 구간에. 근데 눌리는데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다 높아져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또 부딪혀요. 네? 쉽게 가지를 못하고 아쉽게도 부딪힙니다. 그러고 나서 눌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눌리는데 다시 저점이 높아져요.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다가 치고 올라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치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 이게 저항선이고 이 저점을 낮추는 이러한 모양새가 상승삼각형입니다. 하락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등을 치고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은 내일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패턴의 대칭삼각형,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까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은 대칭삼각형의 매수, 매도 균형으로 고저점 수렴되고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되고 그리고 약세장에서 나타나면 큰 폭의 하락되고 강세장에서 나타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잡게 되면서 대칭이 되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러다가
응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응집된다는 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평선의 수렴 구간, 예? 그리고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응집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캔들에서도 도지가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부분은 힘이 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느 방향으로든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가 한쪽으로 펑 하고 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흐름인데 대칭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향 추세로 내려오던 흐름 속에서 흐름이라면 추가적으로 하락.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속형 패턴이라고 그러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 근데 이러한 부분에 추세 지속이 지속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고요? 약세장에서 나타나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강세장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흐르다가 이러한 구간을 수렴하면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첫 번째 강의 내용에서 어떻게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인가 무엇인가?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추세 분석이 있고 또 추세 분석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다고요? 패턴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패턴 분석이 있고 그 패턴 분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패턴 분석에서 캔들 분석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배우는 게 서양식 패턴 분석인데 그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형과 반전형이 있습니다. 그 지속형과 반전형 중에서 반전형은 다음 주에, 지속형은 이번 주에 배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흔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 조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놓고 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라도 서양식 패턴을 10강자씩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강자 해드린다고 했을 때 자료 내용 풍부하니까 전부 무료로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습과 복습 진행하셔서 좋은 정보 내용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마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삼각형에 대해서 이러한 매수도의 균형으로 고점과 저점이 수렴된다. 예? 수렴된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응집된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십시오. 응집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튄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세장에서 나타나면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 나타나면 시장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세장 수렴 구간에서는 윗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승 삼각형은 고점의 저항에 직면하는 거,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내일 자세히 배우겠죠? 하락 삼각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지지선으로 형성되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이것도 역시 내일 배울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또 어떤 내용을 더 배울지 쭉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형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흔히 얘기하면 이러한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패턴, 다이아몬드형 패턴.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패턴형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과는 또 다르죠. 변동성 확대 이후에 다시 수렴됐다가 다시 치고 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패턴이고요. 깃발형과 페넌트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쪽 방향으로 펑 치고 갑니다. 굉장히 강한, 아주 가파른 상승 혹은 급락의 연출이 되는데 하락의 신뢰도는 높지가 않아요. 상승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있어요. 깃발형, 페넌트형, 그리고 이런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흐름 이외에도 쐐기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쐐기형. 지금 이번 주에 배울 내용 많죠. 조금 전에 보시면 깃발형과 페넌트형 막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 쐐기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리해 놓은 것만 4페이지입니다. 보실까요? 쐐기형, 깃발형과 삼각형의 혼합형이다. 그리고 저항선, 지지선이 좁아지면서 한쪽으로 몰리는데 이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락하다가 잠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런 추세의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상승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승을 하는데 갑자기 하락 조정이 나와요. 근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의 욕구 이런 부분이 형성된 건데 이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미리미리 예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에 지속형 패턴을, 서양식 패턴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 이 지속형 패턴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어야만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구나. 이것을 조금 느끼시면서 예습 충분히 하시고 또 배운 내용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반전형. 캔들도 뭐가 중요하죠? 반전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반전형 패턴에서 제대로 된 또 종목군도 잡아내야 되니까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자. 윤정대 주식 투시경의 교육 목적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서 실전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자. 그 내용입니다. 자, 모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무료 교육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강좌를 진행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강좌 딱 적응을 해서 쫙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내가 알 것 같아. 이제는 제대로 배울 수 있어. 딱 그러고 있는데 벌써 강의가 끝나가요. 그죠? 보통 뭐 그랜빌의 매매 법칙도 누가 9강, 10강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 9강을 진행해드리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와 이제 됐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서양식 패턴. 그렇게 되면서 실전 예제 차트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이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기초만 탄탄하게 되면 뒷부분부터 내용이 너무 쉬워지고 너무 간결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계좌가 빨갛게 물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식 패턴의 지속형 패턴, 삼각형 패턴 중에서 어느 거요? 대칭 삼각형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잠시 쉬었더니 또 혼란스럽죠? 지속형 패턴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 지속형 패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전에 주가가 움직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 모양을 패턴화해서 그대로 추후에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서양식 패턴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형의 기준을 가지고 미래에 대응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 바로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 삼각형입니다. 아까 대칭 삼각형을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삼각형을 그만큼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말씀드렸죠.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시장 지수에도 나타나고 종목에도 나타나고. 자, 그래서 이 대칭 삼각형의 경우에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각형 패턴의 경우에는 차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고 반복적인 등락을 나타나는 동안에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뭐 확대되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변동성 큰 데서는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줄어들면서 응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번 튀게 되면은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해지더라도 1차적인 목표 주가 범위는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자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반복적인 등락을 나타내는 동안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다. 바로 앞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삼각형 패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최소한 4번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4번 이상의 주가 등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은 대칭 삼각형이니까 대칭 삼각형 기준에. 이왕이면은 추세 지속이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기준에. 자, 이렇게 부딪힙니다. 한 번 부딪히고. 여기는 이미 형성돼 있던 게 아니잖아요. 형성돼 있던 게 아니니까 이거는 추후의 흐름이고요. 자, 첫 번째 부딪히고, 두 번째 부딪히고, 세 번째 부딪히고, 자, 네 번째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최소 4번. 응? 최소 4번. 그러고 나서 치고 올라갈 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데? 그죠? 최소 4번 부딪히고, 여기서 뚫고 가든, 아니면 5번, 6번 부딪히고, 그리고 여기서 뚫고 가든. 아시겠죠? 최소 하나, 둘, 셋, 넷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한 번, 두 번, 뭐 3번인데 4번에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다시 깔끔하게 그려서 보여드려요? 이건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치고 가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럼 이게 N자형 패턴이지 무슨 삼각형 패턴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삼각형 패턴의 기본 전제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삼각형 패턴이다 해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실패하신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올라올 때는 이거 아니에요. 여기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만 패턴의 완성이다. 그래야만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변과 꼭지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죠. 예? 밑변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3분의 2 정도를 지나고 나서 올라가야 혹은 지나고 나서 내려가야 이것이 패턴의 완성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3분의 2라고 분명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또 예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뭐 앞서 배운 내용입니다. 뭐 주가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하향했을 경우 추세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그 흐름이 추세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삼각형의 패턴은 대칭, 상승, 하락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오늘은 대칭 삼각형에 대해서 집중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대칭 삼각형은 매수와 매도의 균형으로 고점과 저점이 수렴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약세장, 강세장에 따라서 큰 폭의 변동성.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칭 삼각형은. 근데 하락 추세 지속형일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시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또 엄청나게 위에서 형성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여태 깨고 내려왔는데 그럼 계속 깨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가 형성돼 있는데 바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1입니다. 이 라인은 여기와 여기가 꼭지점이 맞아떨어지니까 부딪히는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추세를 그려서 아 저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에 내려올 때 여긴지 1번을 어디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추세에서 돌아서는 기준점을 1번이라고 우리는 표시를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최소 4개의 부딪히는 공간 그 공간이 형성돼 있어야만 삼각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돌리든 뭐 그냥 내려가든 아시겠죠?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추세 지속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위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돌리는 경우면 대칭 삼각형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W자형 패턴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W자형 패턴에서 짝꿍뱅이, 예?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대칭 삼각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응집이 되는 경우, 특히 하락장에서는 급격하게 밀려 떨어져 내려올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가 4번이고요. 여기가 5번일까요? 부딪히면? 5번이 아니죠. 깨지고 내려가는데 무슨 5번이야. 부딪혀고 돌려야 5번이지. 자, 그렇게 해서 최소 4번, 그리고 거리 기준에서는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야만 삼각형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구간 내에서의 목표 주가, 만약에 밀려 내려가는 거면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오르는 거면은 오르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지?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여기다라고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부딪힘과 2번 첫 번째 파동이 나온 구간의 높이만큼을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됐을 때의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탈되고 나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온 요 구간이 이게 목표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그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구간이 여기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요. 여기서.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맞다. 이 위에 추세에 부딪히는 공간도 아니고 정확하게 1번과 2번이 부딪히는 공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목표치다. 하락 추세에서는 뭐 이러한 현대중공업 하나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칭삼각형이 형성이 되죠. 저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온 흐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번 처음에 돌리는 구간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구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탈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의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대칭삼각형의 기준의 상승 추세 지속형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치고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고 나서 여기가 5번인가요? 아니죠. 치고 가죠. 만약에 더 응집된다. 더 응집되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1번과 2번에 형성되는 구간. 그리고 최대치는 사실상은 이 정도 범위까지도 놓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첫 번째 파동 1번과 2번의 파동입니다. 그것을 목표치로 설정을 하시고 이 정도의 돌파 구간을 형성하실 수 있다. 설정하실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대칭삼각형 엔소프트 주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표치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폭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눌린 구간, 요 구간만큼의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엔소프트의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첫 번째 부딪힌 공간과 이 저점 부분의 높이, 이 정도 높이만큼에서 뚫고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높이.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LG 일봉 차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대칭삼각형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 1번, 2번, 3번, 4번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1번 높이 6,500원 정도 수준의 높이 10%의 기준이 되겠죠. 돌파 이후의 흐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오버슈팅 이후에 갭 상승이 나왔는데 갭이 왜 꽂힙니다. 다시 밀려 내려갈 때 추세적인 부분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제철 부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대제철. 자, 보시면은 서양식 패턴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잡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죠. 자, 멀리 잡겠습니다. 멀리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차분하게 진행해 볼게요. 차분하게. 대칭삼각형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어느 구간이 1번이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왜? 부딪혀서 꺾여져 내려오는 구간이 첫 번째 1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추세 라인은 더 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첫 번째 부딪히는 이 구간이 1번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딪히는 구간, 밑에 변이 되겠죠. 예? 첫 번째 위에 변, 밑에 변, 다시 부딪히는 구간,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 또 부딪히는 구간, 내려오는 구간. 이게 최소한 4번의 파동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러고 나서 돌려질 때 전체 길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을 끌고 올라가야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간은 여기에서 저점 지지 라인 형성된 것을 가지고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저 지점은 못 찍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지금 오늘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캔들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초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가 1번이 아니라 여기가 1번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가 훗날 추세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1번이 될 수 있다. 여기가 지지라인 될 수 있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승 추세에서는 첫 번째 제대로 꺾이는 구간. 그렇게 돼서 지지를 맞는 구간. 그리고 대칭삼각형이니까 이 지지가 평행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응집이 되는 구간으로 형성되죠. 근데 꼭지까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이 아니잖아요. 캔들이란 말입니다. 예? 주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집되는 구간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튀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위로 튄다. 거기에 시장의 강세면은 굉장히 강하게 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할까가 더 중요하죠, 또.
전제 조건은 말씀드렸어요. 전제 조건은 1번, 2번, 3번, 4번. 전제 조건은. 그리고 전체 길이에서 3분의 2 이상을 지나갔을 때에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파동. 1번과 2번의 파동의 길이, 높이만큼 상승 추세를 놓고 볼 수 있다. 언제?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까지의 높이인데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바닥까지도 끌고 내려와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 정도 범위에 목표 주가 설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목표 주가 설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눌렸을 때 뭐 차익 실현도 가능하겠죠. 혹은 되돌릴 때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띠는지 그거에 따라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 강좌는 굉장히 좀 루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차분히 따라오십시오. 어찌 보면 서양식 패턴 굉장히 쉬운 거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가장 쉽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는 윤정두가 돼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만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시면 아주 좋은 그러한 계좌 수익률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까지 30강을 진행해드렸습니다. 30강을 진행해드리는 동안에 거의 한 종목씩 매번 교육에 관련된 종목을 오픈해드렸죠. 어떤 날은 2종목씩도 오픈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오픈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실전과 전혀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정두는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주식 투자의 노하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한 대칭 삼각형 그것에 대한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놓고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 10월에 편의점 사업을 했답니다. 그럼 종목 뭐 검색하면 쫙 나오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앞전에도 벌써 이미 추천을 드렸어요.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런 종목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그 갭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또 보여드립니다. 갭 따라잡기 교육에서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주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누적 수급이고요. 주봉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1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교육을 했죠. 1번이 여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제는 뚫고 올라갈 지점, 3분의 2 지점을 넘긴 지점. 그렇다면은 2번 구간과 1번 구간의 이 높이만큼 뚫고 올라가면 이 정도의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내셔야죠. 이 종목 맨 앞부분에 어떤 종목이라고 벌써 오픈해드렸잖아요. 거기 모르시면은 녹화 방송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종목 모르시겠어요? 그러시면은 이 시간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갈 테니까 교육받으러 오십시오. 무료 교육 해드리고요. 내일 장중 내내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요 위에 전화번호 돌고 있죠.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윤정두는 시장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4일 날 여러분들 처음 찾아뵀을 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처음 오픈해드렸을 때 시장은 1972포인트였습니다. 거기에 시장은 1950포인트 수준까지 밀렸었죠. 이처럼 202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은 2020포인트 찍고 눌려있지만은요, 시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요, 포트폴리오 제대로 잘 채우십시오. 어떻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